저 생리 때가 아닌데 막 피가 나고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안에 조그만 혹이 하나 있네요. 용종이 있네요. 괜찮으실 거예요. 다음 생리 끝나고 나서 오세요. 아, 이게 뭐지? 내가 큰 병이 생긴 건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궁 내막 용종. 오늘은 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에 무슨 조그만 혹이 있다. 그런 거를 들어서 그거를 혹을 떼어냈다. 용종을 떼어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종은 좀 아주 작은 약간 살옷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까지 되는데 자궁 내막은 자궁 자체가 뭐 우리 주먹 정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되게 한 뭐 3mm 뭐 크면은 한 2cm 정도까지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궁 내막 용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증상은 없어요. 그냥 초음파 보러 갔다가 그냥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 봤는데 용종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생리 끝나고 나서 없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생리 직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전혀 없는 여자들한테 그냥 쭉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한 10%? 10명에서 1명은 나타나니까 꽤 흔한 질환이죠. 근데 내가 피가 난다. 생리 아닐 때 피가 나서 병원에 간 여성 중에는 한 3분의 1 정도에서 보고에 따라서 한 30%, 40%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생리랑 생리 사이에 이상하게 피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성관계도 안 했는데 그냥 피가 나는 게 이제 자궁 내막 용종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생리 양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생리 그 하는 기간이 내가 보통 한 4일이면 끝났는데 뭐 7일, 10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생리 기간이나 생리 양이 증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드물게는 뭐 생리통이 있거나 뭐 분비물이 많아지거나 그런 게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없어진다면서요. 뭐 치료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대부분은 없어져요. 그리고 1년 이내에 한 30% 정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저는 걱정하시거나 크기가 크거나 이게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생리 끝나고 나서 보자고. 다음 바로 그 직후 생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좀 DC를 해드리는 거지. 똑같은 가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거나 안 그러면 집이 멀거나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3개월 내지는 6개월 뒤에 오시는데 대신 생리 직후에 꼭 오시라 말씀드리고 그때 보면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1년이면 한 30% 정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증상이 심할 때 수술을 해요. 출혈량이 많다. 뭐 생리양이 길어질 수도 있고 생리양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빈혈이 생긴다. 하혈을 너무 많이 오래 한다. 뭐 한 달 중에 뭐 반 이상을 생리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수술을 해야죠.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한 1.5cm 정도 넘어가면 그럴 때는 수술을 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서글퍼지는 게 여기 혹이 생겨도 암일 수 있습니다. 저기 혹이 생겨도 암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폐경기 즈음에 해서 그러니까 40대 이후에서는 혹이 있거나 좀 안 좋아 보이거나 그러면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합시다.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조직 검사를 합시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남자도 정상이고 여자도 정상이고 뭐 배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정상인데 자궁 내막 폴립만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게 착상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이렇게 밭이라고 생각하면 밭에 무슨 이제 자궁 내막 용종은 큰 바위 덩어리 아니면 뭐 나무 뿌리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혹이 하나 있고 여기에 혹이 하나 있는데 그냥 다른데 그냥 평범한데 흙이 있는데 씨가 떨어지면 이거는 잘 싹을 틔울 텐데 일부러 돌 위에 그게 씨가 떨어지면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착상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1.5cm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수술하고 다른 건 다 정상인데 도저히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임신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수술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모든 혹이 그래요. 이게 암으로 변하나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20대, 30대 여성에 있어서는 자궁 내막 용종이 자궁암으로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근데 폐경기 이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암 환자를 우리가 수술을 했다.
수술을 했는데 보면 이제 자궁 내막 조직을 다 보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용종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한 20%, 30% 정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폐경기 이후에는 자궁 내막암 빈도가 조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서는 그래도 검진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자궁 내막 용종은 수술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조직 검사는 되게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뭐 맞지도 안 하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수술하시면 되겠어요. 자궁 내막 용종이 생기면 이게 재발을 자주 해요. 그래서 한 20%, 30% 정도에서는 또 재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권하는 건 20대 때는 생겼다가 6개월 뒤에 보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보면 또 생겼다. 근데 매번 그렇게 약간 긁어내는 수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수술을 권유를 하지만 그냥 그런 게 좀 멀었다, 증상이 없다, 그러면 생겼다 없어졌다, 그래서 재발을 자주 하니까 일반적으로 좀 지켜보게 돼요. 이제 불임인 환자들, 난임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조금 더 시급하기는 해요. 일반 여성들한테서 살펴봤을 때 한 유병률이 한 10% 정도라면 이제 불임인 부부들, 불임인 여성들에서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높이 보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폴립이 있다고 임신이 안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수술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 근데 증상이 없을 때는 그냥 지켜봐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자궁 내막 용종에서 중요한 거는 유방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개 한 5년 정도 복용을 하시는데 그때는 자궁 내막이 많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자궁 내막 용종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혈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방암으로 타목시펜 복용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뭐 항암 치료 받고 있는 그런 대학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또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산부인과를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별 이상 없는지 좀 추적 관찰 잘 받으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 용종 뭐 그렇게 뭐 심각한 병 아니니까 근데 워낙에나 검진을 하면 자주 들으시게 되는 병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약간 하나 좀 다르긴 한데 자궁 입구에, 자궁 경부에도 용종이 생기기도 해요. 아주 조그맣게 생겨서 그거는 그냥 외래에서 보다가 여기 혹인데요. 그리고 그냥 똑 떼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되게 증상이 성관계 하면서 거기 있는 용종을 바로 닿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성교 후 출혈이 문제가 되고 오늘 주로 설명드린 자궁 내막 용종은 생리가 아닐 때 그냥 비정기적으로 출혈이 많이 나타납니다.